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관련주들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핫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이 윤석열의 횡보가 어떠할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윤석열 전 총장의 나아가 검찰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게 그리 안타까웠다면 검찰총장만큼 거기에 맞서 싸우기 좋은 자리도 없을 겁니다. 상식과 정의를 언급하기 전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피의자가 됐다는 것에 또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특수부 후배를 향한 수사에서 나는 과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사과하거나 공정했는지 행여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창과 방패로 쓰이진 않았는지 자문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엇인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명분으로 정치 행보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정말 상식과 정의가 무엇일까요? 관련주들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정치적 관점에서 피력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여기에 나오는 앵커가 상식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기 가족사를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배우자와 장모의 어떤 사건들은 무마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검찰이라는 직위의 권력형 수사들은 접어가면서 이 정치에 뛰어드는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한편으로는 증권시장에서 이 많은 종목들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움직이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유동성은 정보에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움직이는 주가 속에서 저희들은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 뉴스와 차트를 동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매매를 하기 가장 좋은 맥점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여기 서현 3인방이죠. 서현 이화, 서현 탑메탈, 서현, 그리고 웅진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애니능률하고 덕성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급격히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웅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웅진이라고 치면 벌써 연관 검색어로 웅진, 윤석열 이렇게 나오죠. 해당 뉴스 하나 골라서 한번 볼게요. 웅진의 회장이 파편윤 씨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종친이라는 것 같네요.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자 덩달아 이 회사의 회장이 파편윤 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이 항상 생겨요. 자, 여기 보시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윤 씨라는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웅진과 관련된 종목 요 두 개, 웅진 싱크빅하고 웅진하고 두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웅진 싱크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봉 차트로 보면 어제 한번 급등을 해주고 그리고 이 급등한 자리는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아주 예쁜 상한가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2천억 이상 터졌고
오늘 시가게 하락하면서 쭉 밀어버리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요. 무서워서 함부로 투자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웅진입니다. 웅진의 종목을 보면 이렇게 두 차례 정도 급등을 하고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네요.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전일 대비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1800억 이상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건 보나마나 실적이 개판이에요. 이런 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내가 이런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해야 한다면 정말 작은 비중으로 손맛만 보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인 스킬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 종목을 내가 굳이 매매해야겠다 했다면 분차트 보고 요런 지점 한번 잡아 보는 거죠. 전일 종가, 인 상한가, 인 지점을 매수의 적기 포인트로 잡고 여기서 2, 3% 빠지면 손절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 괜찮은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하면 쌍바닥 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쌍바닥을 반드시 지켜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여기를 깨잖아요. 그러면 내가 5%, 2% 또는 3%의 리스크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무턱대고 보유하고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런 지지 라인에서 이게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주식시장에 절대 없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무 비율 한번 볼까요? 자, 유보율 형편없죠? 부채 비율 300%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재무 비율이 나쁜 종목들은 가능하면 접근을 하지 않되, 지금 근데 시장에 핫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요. 그 말은 적은 비중으로 짧게 손맛 정도 보는 맛보기 정도 해보는 그런 투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서현 3인방 한번 볼까요?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 서현.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뉴스 검색창에 서현이라고 치면 서현, 윤석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서현이라는 회사하고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유재만 사회이사가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서현이 대장주로 불리고 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주식시장에 늘상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현. 이렇게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왔던 매물이 여기에 다시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요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매물 압박을 받을 것이다. 리스크가 꽤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비중을 거의 줄이든가 대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서현 탑메탈 차트 보면, 자, 이 종목은 아까 서현보다는 좋아요. 여기 전 고점에 거래량 들어온 이런 물량들을 뚫었어요. 한번 뚫고 상승을 한번 준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아까 봤던 서현보다는 좋아요. 이미 이렇게 3월선 반등을 한번 크게 주고 살짝 조정을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5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차트로 보면
이게 지금 상한가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상한가의 이런 종가 지점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자리는 시가가 이미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올린 날, 요렇게 상한가를 올린 날 저점에 한번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요런 자리는 3호일선 자리예요. 깨끗하게 놓고. 자, 요런 자리는 3호일선 자리입니다. 3호일선 자리에서도 크게 한번 반등을 했죠. 다시 빠지고, 자, 요 지점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지점도 수익 구간이 약 10% 정도 되는 수익 구간이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오늘. 자, 요렇게 맥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고 그 맥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식이 항상 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갈 때 특히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이걸 절대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테마 종목은 매일 나오고 매주 나오고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항상 찾아다녀요. 어디로 유동성이 몰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짤 때 내가 지금 1850원에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 왔어요. 그럼 그냥 보내는 겁니다. 내가 약간 위에서 사겠다, 한 1000원쯤에서 사겠다 해서 샀다면 이런 수익을 먹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기다렸는데 그 지점까지 한두 호가를 미치지 못해서 못 샀다. 그럼 아쉬워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오니까 그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유리한 지점, 내가 가장 리스크를 덜 부담하는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는 내일 이런 종목은 또 온다. 테마는 항상 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는 여기도 고점 매물대를 뚫었죠. 자, 이런 종목이 뚫지 못한 종목보다는 훨씬 더 수급이 몰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 테마에도 엮여 있거든요. 자, 이렇게 테마가 중복되는 종목들은 어떤 명분만 찾으면, 그리고 뉴스와 이슈만 받으면 윤석열 테마로 엮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 부품으로 엮이기도 해요. 테마가 중복되는 이런 애들은 여기저기에 엮여서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이렇게 테마가 여러 개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뉴스를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이게 테마주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3월선 매매를 한번 주고 빠졌다가 또 주고 이렇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그래서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내가 혹시 꼭대기에 잡았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 요거는 15분 차트입니다. 15분 차트 보시면 자, 요렇게 올렸다가 한번 뺐죠. 요런 뺀 자리에서 요렇게 올린 다음에 빼고 약간 깬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깬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오면 또 올리고 이 구간이 수익률이 꽤 커요. 한번 자세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 선을 놓으면 약 7% 정도의 구간 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간 폭을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쯤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20% 정도의 등락률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자주 생겨요. 여기도 보면 20%의 등락률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상단 지점에서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까요?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 단타로 들어오는 개미들을 떨어내고 물량을 매집하면서 좀 더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의 끝물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주가가 모여요. 이렇게 모이면서 거래량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줄어요. 거래량이 정말 작아져요. 그러면
매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뉴스와 함께 윗방향으로 터트리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에 볼 종목은 애니 능률 차트 한번 보면 일봉 차트로 볼 때 급등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어요. 상한가가 3개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오늘 1인 지점에 이렇게 일봉 차트만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지점들 잡으면 되겠죠. 요걸 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자 오늘 시작이 전일 상한가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라인을 어디쯤 끊냐면 전일 저점쯤으로 라인을 꺼요. 자, 그럼 이런 지점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수익 폭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어보면 약 37%, 36% 정도의 등락 구간을 한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먹고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애니 능률의 단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이 보이시나요? 거래대금 320억. 요날은 뭐지? 420억, 452억. 자, 거래대금이 적어요. 오늘 비로소 2,500억이 터졌고 이렇게 큰 거래가 오늘 터지는 거는 일부 물량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대금이 적어도 700억이나 1,000억이 넘어가지 않은 종목들은 굳이 많은 비중을 쏟아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성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것도 예쁘지 않습니까? 이 전 고점 거래량이 터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자, 이러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3월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자, 분차트 한번 볼게요. 분차트로 봐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쉬어가죠. 쉬어가는 지점이 직전 저점에 지지를 했던 지점에서 한번 저점을 합니다. 자, 요런 지점은 일봉 차트로 보면 3일선과 5일선 사이에요. 자, 이런 데서 급등을 해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내가 매매를 한다면 요렇게 상한가가 나왔던 이런 지점 또는 요런 지점, 아까 요거는 매매를 했을 거고 요런 지점에서 한번 반등해 주지 않습니까? 자, 요런 거 잡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 요런 지점에서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입문을 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시장에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윤석열 씨의 향후 행보예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뒷배경이 부인과 장모의 어떤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을 형무소에 보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현 집권당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감을 사고 있으며 현 야당에서도 반기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과거 전적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자신이 움직여야 할 운신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신선함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속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당을 선택해서 들어갈지, 그리고 지금 뭐 좀 행보를 보이겠죠. 뭐 강연회를 한다든가 지역의 유력 인사를 만나든가 하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산발적 이슈를 터뜨리고 또 조금 자중하면서 조금 좀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에 어떤 이슈를 터뜨리면서 국민들의 시각을 좀 더 모을까에 아마 관심이 초점이 모여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지지층을 형성한다면 뭐 정말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요. 우리 정치를 하는 건 정당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정당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적은 비중으로 시장의 여론을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지금 현재 관점이 아니라 향후 6개월 뒤 아니면 1년 뒤에 정말 대권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인지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투자하면 테마주에 좀 더 좋은 관점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배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수익만 내면 되지 굳이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뭐 어떻게 뭐 다툼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만 일시적으로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최근 일주일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 핫 포테이토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